네 번째, 우리들의 잃어버린 선물. 송준석, 지음. 25년 1월 30일 새벽 1시 55분. 네 번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 절망의 시기에 잉태되어 있는 잃어버린 선물을 우리 함께 찾아 더 큰 길, 즉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모두에게 힘을 주는 송준석 교수의 희망에 대한 100가지 성찰. 스타벅스. 박유자, 사랑합니다. 희망. 2022. 우리들의 잃어버린 선물. 박광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0회 및 단체전 300여 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욕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호 포옹과 배려로 극복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움의 희망을 표현한다. (88페이지) 희망. 22.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뀐다. 앤드류 매튜스. 지금의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잘된 일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라 하고 못된 일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팔자가 같다고 똑같은 삶을 살고 성격이 같은 유형이라고 사물을 똑같이 바라보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주팔자나 성격 검사가 예측한 것처럼 된다면 세상은 같은 생각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며 모습도 같은 도플갱어는 없습니다. 비슷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하게는 모범이 되어 존경받는 사람과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사람의 사주팔자와 성격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해석에 따라 이 지상에 사는 것이 꿈의 터전이 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꿈을 이룰 수 없는 비루하고 적박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주팔자와 성격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위기를 어쩔 수 없는 팔자 탓으로 돌리고 위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혁신과 변화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환경이나 상황을 변화시켜가는 주체로 보시나요? 환경에 순응하며 운명처럼 살아가시나요? 스트레스 상황을 제외하고 저는 늘 변화의 주체로 살고자 합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삶은 바뀌고 행복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삶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보실까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조근호, 뭉치산수, 무등재색. 희망 23.
시련이 성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액지스 고난 춘취방원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을 통해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희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헬렌 켈러는 충분히 윗글처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약점을 실패와 잘못된 삶의 원인으로 핑계를 대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분들은 고난과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남다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시 서기 힘든 절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도 됩니다. 페니실린의 발견도 좋지 않은 연구실 환경 탓이라 들었습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할 때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적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의 일과 그 일을 풀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해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끝이야 라는 생각을 멈추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자세로 성실히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최선의 노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비우는 순간 맞는 열쇠가 주어집니다. 너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야.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차갑게 비웃지 말고 시도해 보시지요. 머지않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시련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헬렌 켈러보다 더 힘들고 절망스러우신가요? 저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 시련이 더 많은 지혜의 눈을 주어 성공으로 가는 탄탄한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여기는 헬렌 켈러에게 감사하며 배웁니다. 조근호 뭉치산수 달을 탐하다. 희망 24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진흙탕에서 허우적댄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 명은 밤하늘의 별을 본다네. 오스카 와일드 잃는 순간 인생은 고해다 라고 한 불가의 말과 아는 사람이 교수님의 말은 너무 긍정적이어서 싫어요 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삶이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 저희 삶에 늘 행복이 함께한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축복과 고마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각본을 연출하고 살아가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와일드는 삶에 회의적이어서인지 삶의 과정을 진흙탕에 비유했지만 희망적이게도 밤하늘의 별을 끌어들여 가능성을 노래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랬듯이 죽음을 기다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지는 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는 스스로 만들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진흙 속의 연꽃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꼽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상황이 자신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황무지와 자갈밭처럼 험난하며 서로 싸우는 전쟁터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향기롭게 사랑이 넘치는 꽃동산과 같은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존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 달려 있겠지요. 행복의 파수꾼이 되어 보실까요? 조근호 뭉치산수 봄날 희망 25 역경이 축복을 줍니다.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느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엄숙해집니다. 셀리반 선생과 물을 통해 감각을 깨우치는 장면을 떠올리면 감동이 다시 옵니다. 헬렌 켈러를 통해서 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육신과 많은 것을 가진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감동스러워 해야 하는데 가지지 못한 것에만 눈을 돌려 불평하며 무리스럽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곰곰이 살펴보면 나날은 기적과 같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하나를 잃고 난 뒤에야 이제까지 누렸던 삶이 넘치는 선물이고 축복이었는데 감사하며 잘 살 걸 하고 후회합니다. 병들고 다니던 직장을 떠나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병들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가를. 나날의 삶이 축복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헬렌 켈러는 더욱이 역경의 순간에도 자신과 자신의 일, 그리고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찬미합니다. 부끄러움이 큽니다. 너무도 많은 은총을 받은 제 삶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어떠신가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고난도 축복이 되고 축복도 욕심과 자만 때문에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인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배우면서 오늘도 행복에 흠뻑 취해 보실까요? 희망 26 오늘을 잘 사세요. 오늘은 어제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이며 내일은 오늘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김광호 영웅의 꿈을 스캔하라에 나온 구절입니다.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가치 있는 꿈이 있는 한 살만합니다. 누더기 같은 힘겨움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꾸어가세요. 탱글탱글하게 하는 설렘이 있는 여유와 웃음을 찾는 행복을 흠뻑 즐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키우며 오늘도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행복을 누리세요. 조근호 밤 2022 희망 27 아픔과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꿈에 사세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은 아픔과 힘든 과거를 뒤로하고 빠져나와 우리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오랜만에 성격 검사를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번개팅을 하며 4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유쾌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우리는 무척 축복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느슨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치열함과 열정이 사라진 느낌, 너무 현실에 순응하고 편함을 택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절을 겪은 사람이 약자를 배려하며 보람있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에 경제적 어려움과 부족을 호소했지만 친구들의 말속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더욱이 저는 사랑을 많이 주신 부모님과 또한 은덕을 주신 많은 분들이 생각나서 호강의 초친 소리 같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출신 배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댑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탓하고 후회하며 끝없는 불평으로 지금 여기의 가능성과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득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도 잘못 만났고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핑계를 찾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라고 체념하지 않고 아픈 과거를 이겨내고 꿈을 이룬 그녀에게서 인생의 참다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라고 체념과 핑계를 찾으며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시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가슴이 뛰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수동적이고 끌려가시나요? 아니면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가는 적극성과 긍정성이 넘치시나요? 푸른 지구별에서 삶의 가치를 늘 새로이 하는 행복을 누려보시지요. 희망 28.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으세요. 타인의 목소리들이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스티브 잡스. 역시 스티브 잡스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문소양, 령은 수양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창조 행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문학은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을 줍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어서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고 자유로운 사고의 터전이 교양인 인문학입니다. 결국 삶을 풍부하게 색칠하게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파이데이아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후마니타스라고 불렀습니다. 교육이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자유교양 교과가 이를 상징합니다. 미국에는 자유교양 교육 하나로 교과를 짜서 운영하는 세인트 존스 대학이 있으니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진보주의 교육이 유행하던 시절 위대한 대화운동으로 고전 읽기 운동을 펼친 항존주의, 고전적 인문주의, 자인 허친스와 아들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고전 읽기 운동이 펼쳐지다가 금방 사라지고 말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내걸며 들여온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무분별한 적용과 수학, 효율과 결과를 앞세운 행동주의 교육, 출세지향과 입시 위주 교육은 교육의 전반적 분위기를 본질보다는 여론에 맡기는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황금 시간대는 아니지만 미디어에서 인문강좌가 방영되고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 널리 읽히면서 인문 독서의 중요성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교육에서 부족한 사명과 자율적 생각, 사회의 모자람은 예와 수능을 강요하는 교육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도, 인간의 변화와 성장의 결정적 주체는 자신이며 이는 자율성에 바탕을 두며 그 자율성은 사고할 수 있다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능은 예민의 목소리를 갉아먹는 성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타인의 노예로 떨어지게 하는 기제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또한 공감을 통한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이기에 수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나친 수능은 자율성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힘을 갖는 것이 창조적 자유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의 이야기를 접하고 곱씹는다면 영혼이 성장하고 나를 지배하던 타인의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진정 듣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면 이 순간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대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스스로가 결정하고 성장하고 책임지는 두려움 없는 자유인입니다.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깃털이 인문학임을 늘 기억하세요. 자신의 삶의 문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펼쳐나가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근호, 몽치산수, 달빛. 희망 29.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산산이 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헬렌 켈러. 자신이나 상대에게 믿음을 갖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믿는 일이야말로 자신감을 통해 계획하고 바라는 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대에게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서진 세상을 치유하고 빛을 되살리는 힘을 줍니다. 이 순간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성찰합니다. 헬렌 켈러가 어려운 신체 조건에서도 잘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바탕에도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바탕으로 소망을 가꾸어 빛이 되게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소망을 가꾸어 빛이 되게 합니다. 오늘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굳고 긍정적인 믿음을 지니고 계신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빛으로 치유와 성장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미움은 자신과 남과 세상을 살리는 힘이니까요. 미움이 아니고 믿음이지. 희망 30. 내가 살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아리스토텔레스.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욕심은 변치 않는 불변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다고 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 그의 스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철학의 두 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테네를 떠나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리스를 떠나 어미 고향 에우보이아 섬의 칼키스로 도망갔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뷔되며 떠올랐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자신의 철학관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어쩌면 플라톤이 대신해서 보여준 소크라테스의 이상주의와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주의를 뚜렷하게 대비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죽음이 진리 차원에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소풍 같은 일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지금 여기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생명으로 존재하여야만 자신이 주장한 실천 철학으로서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지 않는 죽음은 한낱 죽음일 뿐입니다. 합리적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공동선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자아 실현 차원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자의 행복을 위한 배려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만큼 고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목숨을 통해 삶에서 벗어나거나 심지어 자살을 통해 상대에게 비난과 죄책감을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신이 세상에 없게 되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아테네 시민으로 하여금 두 번의 죄를 짓지 않게 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고통스러울 때가 어쩌면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로 다시 서는 거룩한 기회일지도 모르니 가치 있게 받아들입시다. 살아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하며 살면 뭐를 못 이루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삶에 치열하게 도전하고 이겨내는 자신감입니다. 죽음은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워했던 사람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와 슬픔만을 줄 뿐입니다. 자서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잘 살면 자신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미운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115페이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118페이지. 선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121페이지.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123페이지. 아직 살지 않은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강화 126페이지 지경과 혐오감도 마다 않고 완수하세요. 129페이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132페이지 소나기 30분은 있습니다. 135페이지 약점을 단련하세요. 138페이지 기다림과 희망이란 지혜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전화위복의 기회는 있습니다. 박정연 희망 114 You are so beautiful 117 봄 120 희망 124 조화와 균형 124 희망 131 희망 134 희망의 바다 137 혼돈에서 희망을 140 박정연 서양화 작업하며 프리랜서 갤러리스트로서 스칼렛 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개인전 2회와 1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일상의 재료들을 활용하여 꿈과 희망을 가진 아름다운 인생과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추상화로 표현한다. 박정연 희망 2022 희망 30일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중요한 것을 관찰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루이 파스테르 흔히 어떤 사람의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 또는 성공을 우연한 기회와 운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만 기회와 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스타들이 인터뷰에서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경쟁과 경연의 뒤에 숨어있는 눈물 어린 노력의 피와 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깜짝 스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바람직한 결과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요행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운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실패가 준비된 자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우연한 성공도 가능한 법입니다. 과학자도 예술가도 수많은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예술의 새 지평을 여는 환희를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파스텔의 위대한 발견과 발명도 수많은 실패를 겪은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중요한 것을 관찰하고 성공으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중요한 것을 관찰하고 성공하는 기회는 단 한 번의 우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더 나은 내일이 열리지 않을까요? 박정연 선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희망 32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에 있다. 지 무어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했듯이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choice 선택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책임을 지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심과 집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마땅한 선택을 했다고 합리화하고 심지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책임감이 따르는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 식, 주의 기본 생활에서부터 문화와 예술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보면 잘한 선택도 있고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잘한 선택은 욕심과 집착,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잘한 선택은 욕심과 집착,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주어지는 선물. 잘한 선택.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헛된 욕구를 똑바로 깨닫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수하면서도 욕심과 치열하게 싸우는 굳센 용기가 있어야 순수하면서도 욕심과 치열하게 싸우는 굳센 용기.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우리 삶의 희망의 불빛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시나요? 그 선택의 결과 오늘의 여러분이 되었겠지요. 행복한 웃음 뒤에는 만족스러운 선택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욕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 자신도 여유롭게 저 자신의 집착과 욕심을 읽어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선택으로 가치 있는 날을 만들어 보실까요? 박정연 봄 2022 희망 33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절망에 대한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쉐렌 키에르케고르 절망이 처절한 말이기는 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 통과 리와 같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자의 은총이 자신의 내면을 밝게 비추는 경이로움을 낳습니다. 실패와 시련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새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함께 살아가는 상대를 의심하고 상황이 나쁘고 불리할 때는 심지어 절대자까지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오염해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가꾸고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많은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것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설사 이루었다 하더라도 불신이 남아 이룬 것을 의심하니 만족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즐겁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을 벗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가 부딪힌 절망의 순간은 없으셨나요? 어쩌면 절망은 삶의 독약이지만 반드시 해독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믿음이 강한 이는 절대자가 나를 어여삐 여겨 시련으로 단련시킨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해독제가 되어 삶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파이팅 하실까요? 희망 34 아직 살지 않은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이고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스스로 길을 묻고 스스로 길을 찾으라. 토마스 바샤.